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54세이고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세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2024년 세금 계산이 나왔는데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평소보다 조금 어두운 목소리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세무사가 건네준 서류를 봤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방세 18만 달러, 캘리포니아 주세 9만 달러, 총 27만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맞나요? 계산 실수가 있는 건 아닌가요? 세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작년에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30만 달러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단기 투자 수익이라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방세는 32%, 캘리포니아 주세까지 합치면 거의 40%가 넘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004년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미국 지사를 확장하면서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처음에는 L에서 1 비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독립해서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됐고 2015년 정도부터는 연간 15만 달러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 은주는 간호사예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미국 와서 다시 시험을 봐야 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미국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2007년에 캘리포니아 간호사 면허를 땄어요. 지금은 UC 어바인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1만 달러 정도 되니까 저희 부부 합쳐서 연간 26만 달러 정도 벌고 있었어요. 딸 지민이는 지금 USC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학년이 됐어요. 사립대학교라서 등록금이 연간 6만 달러가 넘어요.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8만 달러 정도 들어가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다 보니 집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산 집이 당시에 75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150만 달러 정도로 올랐어요. 30년 모기지를 받아서 월 페이먼트가 4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정말 빠듯하게 살았어요. 딸 교육비, 집 모기지, 각종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정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매달 500달러씩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었거든요. 로빈후드 앱이 나오면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조금씩 개별 주식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큰 회사들 위주로요. 2019년까지는 정말 조금씩 모았어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10만 달러 정도였죠. 연간 수익률도 10% 정도로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포트폴리오가 30% 넘게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IT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기술주들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미래가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5만 달러를 모두 주식에 넣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설득해서 동의를 받았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포트폴리오가 200% 넘게 올랐어요.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투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프리마켓이 열리기 전에 일어나서 뉴스를 체크했어요.
CNBC, 야후 파이낸스, 모틀리 풀 같은 사이트들을 매일 확인했죠. 2021년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오르고 있었고 AMC, 게임스탑 같은 밈 스톡들도 난리였어요. 옵션 거래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료되는 위클리 옵션을 사고 팔았어요. 한 번에 몇천 달러씩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2021년 말에는 포트폴리오가 12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월급으로는 모을 수 없는 돈을 1년 만에 벌었거든요. 딸한테 아빠가 투자로 대박 났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나중에는 당신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줬죠. 그런데 2022년에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테크주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다시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버텼거든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더 샀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2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8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로요. 그때부터 패닉 셀링을 시작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매도했어요. 테슬라를 400달러에 샀다가 200달러에 팔고 엔비디아를 300달러에 샀다가 150달러에 팔았죠. 2022년 말에는 포트폴리오가 4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2023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 같아서 조금씩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엔비디아가 AI 붐을 타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은 보유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4년 초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AI 관련주들도 따라서 올랐죠. 제가 2023년에 산 엔비디아가 6배가 올랐어요. 10만 달러어치를 샀는데 60만 달러가 된 거죠.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혹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급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수익이 난 다른 주식들도 거의 다 팔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18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팔았던 주식들의 대부분이 1년 이내에 매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세법에서는 1년 이내에 팔면 단기 투자,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장기 투자로 분류합니다. 단기 투자 수익은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이 적용돼요. 제 소득 구간에서는 연방세 32%, 캘리포니아 주세 9.3%가 적용됩니다. 반면 장기 투자 수익은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제 소득 구간에서는 연방세 15%, 캘리포니아 주세 13.3%입니다. 만약 제가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총 세금이 13만 달러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단기 투자로 분류되면서 27만 달러가 된 거죠. 14만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2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무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세금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보유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예상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4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분기별로 미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가 2024년에 큰 수익을 올렸으니 2025년에는 분기별로 예상세를 내야 하는 거죠.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6만 달러씩 총 24만 달러를 미리 내야 합니다. 그럼 올해 27만 달러 내고 내년에 또 24만 달러를 미리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내년에 실제 수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30만 달러를 벌었는데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번 돈을 이미 다른 곳에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딸 교육비로 10만 달러, 집 모기지 일부 상환으로 20만 달러, 새 차 구입으로 8만 달러, 한국 부모님께 5만 달러를 송금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또 다른 투자를 했고요.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렌털 프로퍼티를 하나 샀거든요. 결국 현금으로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세무사와 상의한 결과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IRS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거예요. 한 번에 낼 수 없으니 몇 개월에 나눠서 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자와 벌금이 붙습니다. 연 8%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해요. 두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어요. 세 번째는 홈 에퀴티 론을 받는 거였어요. 집값이 150만 달러이고 모기지 잔액이 45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 정도 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금리는 7% 정도였습니다. 결국 홈 에퀴티 론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30만 달러를 빌리게 된 거죠. 아내와 상의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결국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미안해, 은주야. 내가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 게 문제였어. 그래도 다행인 건 집값이 올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에서 투자할 때는 세금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단기와 장기 투자의 세금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익이 날 때 일부는 반드시 세금 용도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30만 달러를 벌고 나서 바로 다른 곳에 써버렸거든요. 적어도 30% 정도는 세금용으로 따로 모아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상세 신고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큰 수익이 나면 다음 해에 분기별로 미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터보택스로 혼자 세금 신고를 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경험 있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22년에 패닉 셀링을 했고 2024년에는 또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팔았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홈 에퀴티 론으로 빌린 30만 달러로 세금을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월 5천 달러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제 수입이 계속 있으니까 감당할 만해요. 투자는 계속하되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바로 30%는 세금 계좌에 따로 모아둡니다. 올해부터는 세무사와 분기별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예상세 신고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투자 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두 기록해요. 미국에 사는 다른 한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세금에 대한 계획 없이 투자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세금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며칠만 더 기다렸으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성급함 때문에 2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큰 수익이 나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고 합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세금까지 고려한 현명한 투자로 정말 안정적인 부를 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